전통 무연물 무림천하 제10화 청운의 거룡 은밀한 발톱을 세우다. 만년의 시간을 머무은 듯한 짙은 안개는 마치 선계와 인세의 경계를 가르는 거대한 장막처럼 보였다. 그 안개는 단순히 습한 공기가 아니라 산의 연기를 머금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그 유백색의 장막을 뚫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청운 의원의 웅장한 기와지붕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고목처럼 장엄한 기계를 뿜어내고 있었다. 청색 기와 위로 흐르는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용의 비늘처럼 번뜩였고 의원 전체를 감싼 고요함은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상징했다. 하운용은 낡은 보쯤의 끈을 고쳐매며 그 거대한 정문 앞에 섰다. 지난 사투를 거치며 옷자락은 곳곳이 해지고 흙먼지가 내려앉아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도 맑았다. 곁에 선 마성탁은 청운 의원의 압도적인 위세에 눌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울룡의 흔들림 없는 뒷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키고 마음을 다잡았다. 울룡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보다 이곳에서 마주할 운명에 대한 차분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육중하고 묵직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린 의원의 거대한 정문 너머로 인자한 미소 뒤에 서린 서리빨 같은 서늘한 위엄을 감춘 설추 장문인이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청운 의원의 주인이자 천하의 명의로 강호의 만인에게 칭송받는 인물이었으며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뿜는 기운은 청운계곡 산 전체를 거대하게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중압감을 선사하였다. 설추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상대의 영원 깊숙한 속내까지 단숨에 꿰뚫어 볼 듯 소년 울룡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차갑고도 면밀하게 훑어내렸다. 하운용, 과연 내 짐작대로 이곳까지 발걸음을 하였구나. 남해성의 풍파가 거셌던 모양인지 생각보다 이곳에 도착하는 것이 늦었어. 사방이 피냄새 진동하는 적될 뿐인 이 거친 강호에서 앞으로 이곳에 머물며 장차 어찌할 생각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하였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내력이 실려있어 소년 울룡의 고막을 징징 울리게 할 정도로 강력한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울룡은 장문인이 뿜어내는 가공할 기세에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포구원을 취하며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부족하고 미천한 몸을 기꺼이 거둬주신 것만으로도 소인에게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의론의 어떤 비천한 잔일이라도 좋으니 제게 아낌없이 맡겨주십시오. 새벽 이슬 맞으며 마당을 쓰는 일이든 흙탕물에 젖은 거친 약초를 씻는 일이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설추의 뒤로는 의원의 수많은 식솔들과 3명의 제자가 병풍처럼 삼엄하게 늘어서서 장문인의 압도적인 위세를 한껏 과시하고 있었다. 특히 대제자 송이는 마른 체구에 야비한 인광을 번뜩이며 울룡을 아래 위로 불쾌하게 훑어보았다. 그는 과거 무공수련준 지독한 주화인마를 겪은 탓인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른쪽 다리를 미세하게 비틀거리며 걸었는데 그 기괴한 걸음걸이만큼이나 성격 또한 뒤틀리고 비뚤어져 있었다. 송휘는 울룡의 깨끗하고도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눈동자를 보며 말로 표현 못할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감히 멸문당한 가문의 천한 약초꾼 주제에 어찌하여 그토록 당당하고 고결한 눈빛을 하고 있단 말이냐. 그 곁에 선 이제자는 대제자 송휘의 눈치만을 살피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삼제자만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울룡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제자들 사이를 거칠게 밀치고 화려한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한 소녀가 아나무인 격으로 튀어나왔다. 그녀는 설추의 금지옥엽 외딸인 설란이었다. 아버지, 이 보잘것없는 거름뱅이 같은 애가 정말 제가 들었던 그 애예요? 명문과 자제라더니 남자가 무슨 계집애처럼 이렇게 예쁘장하게만 생겼어. 공부만 하던 도련님이라더니 손바닥이 보들보들하겠네. 이런 거친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설란은 울룡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고결한 기품을 보자마자 본능적인 시샘과 질투를 느꼈다. 그녀는 울룡의 턱을 함부로 치켜올려 무안을 주려 무례하게 손을 뻗었으나 울룡이 미세한 보법으로 거리를 두며 사뿐히 피하자 더욱 자존심이 상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야, 저 오만한 눈빛은 왜 도망자 주제에 나를 쳐다보는 기계가 저렇게까지 당당한 것이란 말이냐. 울룡의 침묵과 당당함은 선난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였고 청운의 원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차가운 적의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설라는 속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반드시 저 평온한 얼굴을 일그러뜨려 주겠어. 울룡은 본관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약초원으로 보내졌다. 설추는 그에게 무공연마를 엄격히 금지하고 약초꾼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명했다. 의원 생활을 시작한 하울룡을 향한 기존 약초꾼들의 추악한 텃세는 소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하였다. 그들은 명문가의 핏줄이라는 울룡의 태생을 시기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급기야 약초꾼들의 우두머리인 조장은 울룡을 아예 제거하거나 골탕 먹이려 의원의 금기구역인 귀곡사 인근에 깎아지른 절벽으로 그를 유인하였다. 귀곡사는 그 이름처럼 원규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험준한 지형과 귀괴한 소문 탓에 청원회원 무사들조차 발걸음을 꺼리는 죽음의 땅이자 금단의 구역이었다. 울룡은 서늘한 도끼가 서린 그곳에서 오직 그림으로만 보았던 귀한 서린초를 찾기 위해 험한 바위 틈 사방을 샅샅이 뒤졌으나 전설 속의 약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갑작스러운 거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소년의 앞길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파고드는 빗줄기 속에서 울룡은 몸을 피한 거대한 바위 밑에 정좌하여 가부좌를 틀고는 나지막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읊조렸다. 두려움이란 무지한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덧없는 환상일 뿐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단전 깊숙이 잠들어 있던 차가운 내공을 끌어올려 온몸의 혈맥으로 순환시키기 시작하였다. 소년이 단숨에 5성까지 기의 운영을 거칠게 끌어올리자 뼛속까지 시리게 스미던 산속의 한기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의 정수리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진기가 만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의 몸 주위에는 투명하고도 견고한 방어막 같은 무형의 파장이 원형으로 형성되어 대지를 때리며 쏟아지던 굵은 빗줄기가 소년의 몸에 닿기도 전에 사방으로 비산하며 튕겨나갔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소년의 기세는 이미 평범한 약초꾼의 경질이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으며, 귀곡사의 원귀들조차 그 서늘한 기운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 5성에 달하는 심오한 내공으로 주변의 모든 생기를 감지하던 울룡조차 전혀 그 기척을 느끼지 못한 채 마치 허공에서 걸어나온 듯 호련히 나타난 노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천하의 기인 만불정이었다. 만불정은 신비로운 광채가 서린 눈으로 소년을 내려다보며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담긴 목소리로 나직하게 명령하였다. 아가야,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울룡은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고, 마침내 도착한 만불정의 은밀한 오두막에서 소년은 자신의 평생을 바꿀 운명적인 기연을 맞이하게 되었다. 만불정은 울룡의 단전에 메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을 얹고는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가공할 기운을 소년의 전신 혈맥으로 쏟아부어 막혀있던 기의 물기를 터주었다. 기라는 것은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가두면 결국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다. 오늘 내가 네 안에 작은 호수를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바다로 흐르게 해주마. 울룡은 전신의 혈도가 억지로 열리는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묵묵히 견뎌내며 무학의 경지를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키는 대도약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기운을 모두 전수한 만불정은 미련 없이 돌아서며 소년에게 엄중히 경고하였다. 나를 만난 것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거라. 설추, 그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늙은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모로 피곤해질 테니 말이다. 그 신비로운 만남 이후로 무심한 5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 어느덧 울룡의 나이 이제 15세에 이르러 소년의 티를 벗고 늠름한 청년의 기상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낮에는 남들의 눈을 피해 평범하고 성실한 약초꾼으로 살아가며 의원의 자비를 도맡아 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그는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독초들을 직접 시험하며 독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독고황을 쓰러뜨릴 비책을 연마하고 있었다. 5년간의 처절한 수련 끝에 그의 내공은 이제 과거의 자신을 아득히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독고황의 심장을 꿰뚫을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그 형태를 그려내고 있었다. 만독 불침에 가까운 내성을 쌓았다.
또한 만불정의 도움으로 마침내 육성의 내공을 연성하게 된다. 하울룡의 모습은 늠름해졌고 마성탁 또한 든든한 조력자로 성장했다. 설라는 울룡이 독의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독시험하기 위해 독차를 자주 먹게 했으나 울룡은 내공으로 독을 밀어낸 후 만불정에게 배운 치료법으로 치료하곤 하였다. 설라는 아버지 설추를 설득해 울룡의 무공 연마를 허락받게 해주었다. 청운 의원은 직속 제자와 의원 경호를 하는 인원들만 무공을 하여야 했으며 나머지는 의원 일에 집중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당파 칠제자 윤기가 습격을 받아 독에 중독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울룡은 산 아래에서 죽어가는 윤기를 발견하고 성 안의 만수주점 2층 방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다. 어둡고 침침한 방 안에서 울룡은 육성의 막강한 내공을 쏟아부었다. 두 사람의 몸에서 김이 솟구치고 도끼가 타는 구린내가 진동했다. 4시즌에 걸친 사투 끝에 검게 죽었던 윤기의 살점이 빨간 생기를 되찾았다. 약으로는 한 달이 걸릴 일을 단 4시즌 만에 끝낸 것이다. 깨어난 윤기는 울룡의 손을 잡으며 생명의 은인이라 칭송했다. 하 공자,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울룡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보답은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몸을 지킬 수 있는 권법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기는 고민에 빠졌다. 사문의 절학인 무당파 무술을 함부로 전수할 수는 없었으나 이토록 큰 은혜를 입고 입을 싹 닦을 수는 없었다. 결국 윤기는 무당 입문 전 자신의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던 가전 권법을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청운해원 아래 한적한 계곡에서 만났다. 울룡의 산적한 일을 서둘러 정리하고 저녁 식사 무렵 계곡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윤기가 가보자를 틀고 운기조식에 몰두하고 있었다. 치료를 받은 후 윤기는 자신의 내공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의 흐름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원활해졌음을 깨달았다. 울룡의 육성진기가 그의 뒤틀린 기맥을 새롭게 정립해 주었기에 이는 윤기에게 또 하나의 무학적 성취나 다름없었다. 울룡을 발견한 윤기는 벅찬 고마움을 담아 소리쳤다. 하 공자, 여기요! 하하하! 계곡에는 폭포수가 흐리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큰 돌들이 있었고 앞으로 작은 공터가 있었다. 윤기는 가문에서 내려오던 권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며 권법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비록 명문의 전례는 아니었으나 실전에서 다듬어진 견고한 권법이었다.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초식은 생각보다 정교했다. 울룡은 아직 자신에게 맞는 무기가 없었기에 이 권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윤기의 동작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머릿속으로 암기하기 시작했다. 암기하고 복기하기를 3번 반복하자 울룡은 어느덧 입으로 초식의 구결을 읊조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놀라운 총명함에 윤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공자, 당신은 정말 천재요. 이 복잡한 권법을 단 3번 만에 외우다니.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나누며 헤어졌고 윤기는 꼭 무당산에 들러줄 것을 신신당부했다. 그날부터 울룡은 성탁을 불러 본격적인 무공염화에 돌입했다. 이미 육성의 경지에 도달한 그에게 권법의 형상을 익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내공의 힘 조절이었다. 육성의 진기는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했다. 무심코 내지른 주먹 한 방에 아름드리 나무가 꺾이고 바위가 부서지니 실전에서 사람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공의 강도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밤마다 울룡은 성탁과 대련하며 감각을 익혔지만 성탁은 초식 하나하나의 자세를 외우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진땀을 흘렸다. 좀 천천히, 주먹 끝에서 나오는 바람만 맞아도 뼈가 시려. 성탁의 투덜거림 속에 울룡의 권법은 날로 날카로워졌다. 한편 설라는 아미파 제자로부터 정식으로 무술을 사사받고 있었다. 아미파의 검술은 화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설라는 낮에 배운 검술을 시험해보고자 밤마다 하운용을 불러 대련에 강요했다. 울룡은 내공을 숨기기 위해 언제나 설란의 서툰 공격을 맞아주는 역할을 자처했다. 때로는 일부러 빈틈을 보여 그녀의 검끝이 자신의 옷자락을 스치게 했고
설란은 그럴 때마다 쾌감을 느끼며 더욱 몰아붙였다. 그렇게 자신만의 동문무공과 만불정의 가르침을 병행하며 수련한 지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울령은 설추 장문인의 딸 설란과의 일상적인 대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미파 검술의 정교한 흐름과 그 깊은 요결을 하나 둘씩 자신의 것으로 체득해가고 있었다. 그는 단전의 심오한 내공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오직 순수한 초식의 기교만으로 설란의 날카로운 검을 유연하게 흘려내며 자신의 신법을 더욱 날카롭게 연마하였다. 설란은 자신의 검세가 울룡을 완벽히 압도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으나 사실 울룡은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바다처럼 그녀의 모든 공격을 조용히 품어 안고 있었다. 울룡의 기력과 무학에 대한 이해는 이미 일반적인 중수의 반열을 아득히 넘어선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서늘하게 내리쬐는 의원의 연무장 한가운데에서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된 두 남녀가 마치 한편의 우아한 칼춤을 추듯 어우러지고 있었다. 화려한 검기를 뿜어내며 허공을 가르는 선란의 검술은 달빛을 받아 수만 가닥의 은색 실처럼 아름답게 흩날렸고 그 서슬퍼른 칼날 사이를 유유히 누비는 하운용의 움직임은 형체조차 잡을 수 없는 바람과도 같았다. 설란은 대련 도중 문득 울룡의 깊은 눈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묘한 떨림을 느꼈다. 예전에 그 유약하고 보잘것없던 약초꾼 소년이야. 이 기운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하지만 울룡은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밀려드는 검을 받아내며 머나먼 밤하늘을 무심하게 응시하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연무장 바닥에 길게 늘어지며 청운산의 깊은 밤은 그렇게 복수의 시간과 함께 깊어만 갔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겪어온 처절한 인고와 남몰래 이어온 은밀한 수련의 결실이 마침내 맺어지고 있었다. 하운용은 이제 초라한 약초꾼이라는 누더기 속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거대한 용이 되어 자신을 억눌렀던 세상을 향해 웅비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독고황을 향한 차가운 살기가 정제된 검의 기운으로 변하여 이제 곧 시작될 피의 축제를 예고하고 있었다.